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트전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트전지 업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오늘은 이트전지 로봇, 제약 바이오 다소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로 업종 수급이 전부 다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관세라든가 미국에서 뭐 특별한 소식들이 나와 준 건 없어요. 뭐 경제라든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삼성전자로 조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번 주 퀀텀 데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진행을 하는 퀀텀 데이죠. 그리고 이 3월 20일 전후로 바이오테크들을 굉장한 주요 일정들이 많이 좀 몰려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번거점이 될 거라는 것들을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산업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조금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LNF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지나서 지금 현재 1분기죠. 2분기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지 LNF하고 뭐 에코프로도 특히 에코프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자, 일단은 이제전지 소재 가격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우리가 NCN이라고 하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쪽으로 알루미늄 특히 니켈 함량이 높아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고 이 코발트는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배터리 원자재 재료인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코발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4달러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18.5달러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들어가는 소재가 차용량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전망으로 가격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가격 결정을 하잖아요. 이 공급이 이제한지 캐즘이 있었던 이유가 시장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를 떠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급이 많이 증가된다. 그럼 수요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공급이 높아지고 수요가 낮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랑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즘이 있었던 이유들을 봤을 때 시장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수요가 뭐 줄어든 거 수요도 일정 부분 증가되진 못했지만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고 경기가 안 좋게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캐즘의 주 요인은 공급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과잉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이 먼저 떨어졌던 건데 코발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리튬은 크게 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전구체라는 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체 프리양극재를 만들겠다. 이 전구체 소재가 양극재를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튬 니켈에 대한 함량을 증가시키고 리튬 사용량을 줄어든다. 전구체 프리양극재는 별도의 전구체 없이 맞춤 설계된 메탈을 소성해서 양극재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 이거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거고 여기 보면 양극재의 전 단계로 니켈 코발트 망간들을 섞어서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황화물에서 리튬을 더하지 않고 양극재를 프리전구체로 바로 양극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망간이라는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자연에 굉장히 좀 흔합니다. 그래서 뭐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할 리는 없게 되는 거라서 이 가격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는 상태인데 2024년도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니켈 가격인데 NCN 중에서 니켈이죠. 니켈의 사용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밀도를 높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니켈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최근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거의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뭐 다른 제품이라든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2022년도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이후에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발트하고 망간, 니켈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변동을 보더라도 이번 2 분기부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게 가격 변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전지 캐즘이 끝난다. 공장 신설에 나선 소부장. 지난해 촉발될 글로벌 이차전지 캐즘이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를 비롯해 북미 지역의 이차전지 소부장 공장들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방 산업 역시 대기업들로 이차전지 투자에 나설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 SDI가 유상기자를 2조 원어치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가올 이차전지 슈퍼 사이클을 대비한다라는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익명을 요구한 이차전지 장비 기업 대표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캐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방 산업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장 신진설이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알루미늄 가격들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니켈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은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요에 굉장히 민감한 가격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증권가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은 좀 아직이지만 캐즘은 저점을 통과되고 있다. 항상 우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닥이었고 회복한다는 전망이 나올 때가 주가가 슬금슬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객관적인 전망들이 나와줄 때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 반영되기 직전이 항상 바닥은 저점은 존재했다. 그 저점이 언제인지가 그 주가가 가장 바닥일 때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캐즘에 대한 저점은 통과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는 없겠죠. 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전기차 보조금 1조 5천억 원, 이차전지 산업에 7조 9천억 원. 이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큰 축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그리고 첨단 기술력 강화, 이태전지 생태계 강화, 외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제조사의 전기차 할인에 2배에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도 20% 정도, 급속 충전기도 4,400기를 확충하고 그리고 무상 점검이라든가 화재 진압 장비 이런 것들도 제공하게 된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불황을 지나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 금융을 지난해 30% 이상을 증액한 7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죠. 이시안지 특화단지에 전력 폐수 도로 인프라 구축을 252억 원을 지원했다. 작년 5조 원에 비해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이차전지 분야에 22개의 공급망 선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된다. 이게 이차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거든요. 정리를 해 보자면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이 많은 자금들을 보조금과 이 인프라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파일럿 라인이 준공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파일럿을 돌리겠다. 이게 시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자체 배터리인 각형, 파우치 모두 생산하겠다. 안성 공장에서 각각 2개 라인씩 구성을 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3원계 NCM,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현대가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도 과거에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이 양산을 많이 늘릴 수 있을 만큼 양산 기술이 높지는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기차에만 전고체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테슬라에 납품하게 된다. 그리고 LS하고 LNF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이것도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다. 이 전구체라는 거는 양극재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도 물량을 생산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2029년도 전구체 연간 생산 능력을 12만 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가격도 알루미늄도 가격도 코발트 가격도 망간 빼고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 이 배터리 동맹을 강화한다.
전기차에서부터 로봇까지 확대한다. 이 로봇 시장이 지금 좀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래의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로봇 분야에서도 배터리 소재의 사용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캐즘을 또 돌파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조정 장치도 AI 데이터 센터 향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발전 사업조가 성장하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 조전 장치 ESS 그리고 로봇까지 이런 식으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 자체가 1 분기 아니면 2 분기에는 적자를 축소시키거나 흑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거는 에코프로 BM이고 NF 같은 경우에서도 2 분기에 적자가 축소되고 3 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 주고 있죠. 이 LG에너지솔루션은 2 분기부터 온전하게 당기 순이익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기 순이익이 4 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죠. 1 분기에는 당기 순이익은 흑자가 나겠지만 지배주 순이익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2 분기부터는 이 지배주 순이익률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 분기부터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모두 다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차전지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 캐즘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여유를 하시고 대응을 천천히 잡아가시는 게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425,000원 주가가 이렇게 425,000원까지 올라오기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럼부터 대응을 잡지 않고 내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기까지 바라고만 있으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것도 불확실한 요인들이고 자 여기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항상 절반 정도의 고점과 저점의 절반 정도의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50 주를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50 주를 바닥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10 주를 매수하고 10 주를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여기서 절반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탈출 매물이 여기서 매수한 10 주가량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지고 있는 20 주를 모두 매도를 해서 바닥에서 다시 접근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고 탈출하는 물량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급인 거잖아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길 바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남들이 이런 식으로 탈출 물량들이 나와 주는 거를 소화하는 과정들도 거치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톡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자문도 가능하니까 제도권 금융사기 때문에 자문도 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는 게 시청자분들께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방 운영하는 회사가 보넥스트 투자자문이라고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여기서도 이제 카톡방 운영하면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거 보시면 여기 이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잡으셨으면 19% 46%뭐 뿐만 아니라 6% 6% 4% 9%이 날짜 매수일 그리고 추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한 4 일, 10 일, 4 일, 2 일, 당일, 당일 4 일, 2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고 최고가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종목들도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상태고 시장도 시황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카톡방이나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주간 리포트도 제공을 해 줍니다. 보네스트 자본에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뜨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목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반도체라든가 LCBM 그리고 향후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해 드리게 되고 중국 양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방산 테마가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우리가 항상 이런 이슈들이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보면 항상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 한 종목 집어 드리고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재무적으로 어떻고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치 그리고 유통 주식 수에서 1 주당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가 1 주당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목표가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간 리포트도 받으셔서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물을 분석을 해 보고 실적 전망치 분석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종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을 이용해서 추리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검색식인데 이렇게 성과 검증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지, 순이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순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줘라고 했을 때 몇 종목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중에서 그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 검색식을 설정을 하면 되는지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려면, 영상까지 받으시려면 이메일을 알아야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설명란 읽어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검색 시 톡, 그리고 주간 리포트까지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실질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판단을 하면서 분석을 계속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